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모군란을 했죠. 자, 이모군란 이후에 또 어떤 식으로 좀 시대의 흐름이 지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화 세력의 분화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자, 어차피 그 1880년대 초반부터 이 조선 땅에는 이양선, 즉 모양이 아주 신기하게 생긴, 조선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그런 이양선이 나타나면서 열강들이죠. 끊임없이 조선의 어떤 통상을 요구했던 이제 그런 시기였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모군란도 겪었고, 물론 그 전에 대원군의 이제 그 세국 정책에 이어서 쭉 나가겠지만, 그래서 우리 이제 이모군란을 이제 또 당하게 됐죠. 맞이하게 됐죠. 자, 이모군란이 1882년도에 발생이 됐고, 그로부터 2년 뒤에 이제 갑신정변이 터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람이 바로 개화 세력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됐느냐, 이렇게 또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좀 있죠. 자, 이제 어차피 개화는 해야 돼요. 이제 개화라는 말도 이제 그 열개자 꽃화자인가? 그렇죠.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한자를 쓰고 그러지만은 이것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뭐 중국에서는 이제 개화라는 말을 안 쓰죠. 일본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외국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서 이제 만든 그런 용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화는 개화인데 어떤 식으로 이 조선을 개화를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온건 개화파, 뭐 점진적이다, 이런 식. 그러니까 개화는 하되 갑자기 이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좀 우리가 좀 우리 것도 좀 살려가면서 서양의 그 장점을 좀 취하자.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온건 개화파라고 얘기하죠. 자, 이 온건 개화파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점진적인 개혁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동도 소기론이라고 하죠. 어떤 동양의 어떤 유교적인 것은 그대로 우리가 지켜나가되, 어떤 서양의 문명 이기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하나씩 이제 나가자. 자, 근데 이 온건 개화파의 특징은 또 뭡니까? 바로 민씨 정권과 결탁을 해서 청나라의 상당히 이제 그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온건 개화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비가 이모군란 때 약 한 2달 가차이 피신을 하면서 아주 긴밀하게 연락을 했던 나라가 바로 청나라고, 청나라가 또 이 이모군란을 진압했던 주력 또 나라였고, 또 예전부터 청나라가 조선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그 본토에서 영국, 프랑스 등 뭐 이렇게 많은 열강들한테 많이 휘둘리는 건 봤지만은, 일단 그쪽에서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조선도 이렇게 한번 같이 가겠다, 양무운동 이런 식으로 좀 그 뭐랄까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하나는 점진적인 개혁, 그 다음에는 이제 정체 추구. 요것이 이제 온건 개혁파의 어떤 핵심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주요 인물 보게 되면 이제 민혁이 나오고, 어윤중, 뭐 김윤식, 뭐 민승호, 민긍호, 또 조용화, 또 김홍집 등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시험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온건 개혁파의 그 대표적인 주요 인물들이에요. 여기 보면 민혁이 사진을 요거는 잘 나왔네. 다른 뭐 단체 사진 보면은 인물은 별로. 이 민비의 조카의 조카인데, 상당히 어린 나이에 20살 때 장원에 급제해서 아주 젊은 나이에 그냥 초고속 승진했던 그런 사람이죠. 개화죠. 이때 개화 때 이 민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옥준이라든가 뭐 박용호, 서지필 이런 소위 뒤에 나오는 그 급진 개파들 사람들하고도 같이 아주 친했던 그런, 같은 개화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인물이었죠. 자, 뭐 민영익은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뭐 갑신정변에도 나올 거고, 어쨌든 민씨의 대표적인 선두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윤중도 또 김유식이 나오네요. 두 분은 뭐 두 사람은 조선의 이제 어떤 정치가 문신으로서 청나라 때 영선사의 사신으로 가서
어떤 청나라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조정과 이렇게 연결을 시켰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 그 밖에 민승호, 민궁호, 뭐 조용화, 김홍지 이런 사람들은 민씨는 이제 민씨 민정이고 그냥 제가 땜빵질하고 또 조용화, 김홍지, 조용화 같은 경우는 이제 조 대비 쪽의 인물이고 김홍집은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똑똑한 인물인데 비운의 그런 인물이죠. 개혁 잘 하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척살당한 그런 사람이죠. 자, 요것이 이제 온건 개화파의 인물들이고요. 그다음 이제 급진 개화파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급진 개화파는 이제 그 일본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죠. 1868년도에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단행이 되고 그것이 이제 성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일본이 이렇게 확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본 그 이 뭐랄까요? 이 개화파 젊은 사람들이 확 매료가 된 모양이야. 그래서 뭔가 급진적인 개혁을 갖다가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전전에 뭐가 터졌었죠? 이모군란이 터지면서 그 청나라에 대한 어떤 그 이 만행 그걸 눈으로 봤고 또 이 나라가 계속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중국에 계속 속국화가 되어온 것은 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너무 이제 심했고 또 이 정부의 어떤 4대 정책이 부합을 하다 보니까는 김옥균을 비롯한 이런 젊은 계야의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청나라를 갖다가 아주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급진 계야파의 어떤 이 성격은 일본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빨리 바꾸자. 일본의 명치 유신을 빨리 본받자. 그리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과 정부의 무조건 청나라가 급실 그르는 이 4대 정책을 갖다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때가 있을 때마다 고종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고종도 뭡니까? 맞아. 이 젊은 사람들이 한번 잘해봐.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받았었죠. 바로 그런 급진 개화파의 주요 인물들이 바로 김옥균, 박용호, 홍영식, 또 서강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김옥균 같은 사람은 진짜 아주 난세 인물로서 아주 이 역사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인물이죠. 자, 이 인물들 잠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1851년 2월달에 태어났어요. 원래 충청도 공주에서 이제 가난한 아주 향반 그런 이제 이남이 이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6살 때 서울에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사촌 동생한테 양자로 입양이 돼. 거기까지 좋았죠. 그래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강릉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김옥균은 특히 시, 글씨, 그림 탁월해가지고서 살던 동네가 북촌이에요. 좀 정독도서관, 헌법재판소, 그쪽 안국동 일대 그쪽에서 이제 이 학동들한테 아주 인기짱. 그러니까 부침성이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또 이 대원군과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이런 인물들이 이 김옥균이 어떤 사람이야 해가지고 뭐 대원군하고 또 이때 대원군의 지원자죠 조대비한테도 이제 이렇게 알려질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사는 동네가 북촌이니까는 북쪽에서 조금 나오면 운영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사귀는 데 능했던 이 김옥균이가 이제 그러니까 난 아주 비운에 사는 김옥균을 나름대로 좀 신경을 좀 많이 흠모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이제 젊어서 요절했던 것이 좀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이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아주 높은 사람부터 시정잡배까지 이 만남의 폭이 되게 넓었다, 폭넓게 교제했다 이렇게 보고 노래도 잘 불렀대. 음주, 가무, 주색잡기 아주 그냥 모든 게 또 바둑도 잘 뒀대. 바둑도 이럴 정도로 상당히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김옥균이고 22살 때에 문과의 장원급제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정부의 이 젊은 나이에 그죠? 높은 정원, 지평 이런 중책을 맡은 거죠. 그리고 또 베이징도 다녀오고 일본도 다녀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조대비한테 잘 알려줘가지고서 대골 출입도 이렇게 특별
특별 허가 패스증도 받고 그래서 이런 특별 패스증을 받아가지고서 고종하고도 이렇게 단둘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또 부여받았던 인물이 바로 김옥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옥균이 이렇게 이 뭐랄까 사교성이 좋다 보니까는 한마디로 박용호, 홍영식, 서강범, 서재필 다 이렇게 아우를 수가 있었겠죠. 자, 박용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요? 이모곤란 때 사가 사절단을 가서 이때 우리나라 최초로 태극기를 이렇게 사용했다. 그런 인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개화파 젊은이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지위가 높았어요. 왜 지위가 높았냐면은 이 박용호는 철종의 딸과 결혼했죠. 그러니까 철종이 사실 자식이 없었는데 딱 하나 고명딸 영해옹주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이제 왕실의 부마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영해옹주죠, 철종의 딸 영해옹주는 이제 결혼했지만 3개월 만에 이제 사별했어. 사별했죠. 뭐 석 달 만에 어떻게 부인이 죽었어, 그죠? 어찌됐든 간에 이 박용호는 인물이 상당히 뭐 잘생겼다. 그래가지고서 고종의 총애를 받았다라는 정도의 인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홍영식 같은 경우에는 영의정 아들이 영의정. 그러니까 영의정이 뭐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니까는 거의 국무총리급의, 그죠? 만인재상. 그런 아주 정부 최고위층의 홍순목. 홍순목 그러면 뭐 대원군 때 대원군을 보좌했던 그런 특급 참모 역할도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 영의정 홍순목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규장각에서 근무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홍영식이고 결국은 갑신정변의 주역이면서 또 갑신정변 때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인물이죠. 자, 서강범을 볼까요? 서강범도 집안, 그러니까 여기 다 집안도 짱짱해. 뭐 이조천판을 지냈던 아들, 또 문과에 급제했던 그런 똑똑한 사람.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서재필. 서재필은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독립신문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알려졌던 인물이죠. 서재필 같은 경우에는 20살 때 일본 이 뭐랄까요, 뭐 육군 뭐 학교도 졸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가세가 이제 가세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5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 영향을 받았던 것은 일본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이제 시찰단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수행원으로 가서 일본에서의 그 가장 유명했던 후키자와 유키치라고 일본에 가시면 일본 돈 만행짜리에 보면 그 얼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가장 뭐 존경받는 인물이라 가지고 뭐 만행짜리 뭐 지폐 뭐 다 알잖아요. 그 사람 후키자 유키치. 그 사람한테 뭐 학문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약간 부대적인 얘기지만 일본 돈 만행의 주인공인 후키자 유키치죠. 이 사람은 사실은 아주 조선 알기를 갖다가 발가락에 때로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상당히 미개한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뭐 조선을 갖다가 뭐 그렇게 뭐 위해해 줄 필요도 없고 또 조선이 오히려 우리 일본한테 좀 통상하자라고 빌어도 우리한테는 별로 이익이 되는 나라가 아니다. 한마디로 조선은 한 끗 아래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고, 그러니까 조선 상당히 멸시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 김옥균 같은 이런 이 개화 사람들이 가서 얘기 듣고 막 뿅 가는 거야. 난 이해할 수 없어. 그런 거 보면은. 조선을 가장 경멸했던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을 흠모하고 또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게 후키자 유키지예요. 자, 물론 후키자 유키지는 일본 내에서의 인기가 좋겠죠. 뭐 게이오 대학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그건 위인이 되겠지.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인간이죠. 자,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메이지 유신의 어떤 대개혁을 단행했으며 어떻게 일본이 오늘날 이렇게 지금 근대적으로 하냐. 니들도 본받아라. 그래서 조선에 가면 그런 식으로 하라. 어떻게 보면은 후키자 유키치가 갑신정변을 갖다가 일으키게 해주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줬던 그런 차원에서 제가 후키자 유키치를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그 이모군란 이후에 그 전에는 같은 개화파.
그죠? 뭐 영선사, 보빙사 해가지고서 김옥균, 민영이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서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청나라도 가고 일본도 가면서 서양의 문물을 갖다가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때 이모곤란이 이런 이후에 이 개화파가 이렇게 분화가 됐다. 하나는 온건, 하나는 급진. 마치 조선시대 때, 그죠? 이성계가 정권을 잡을 때 고려시대 때 온건 개혁, 정도종과 정몽주 뭐 그렇게 분류하셔도 큰 이게 그거 비유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온건 개화파와 이 급진 개화파의 처절한 이제 싸움이 전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에 있을 갑신정변이죠. 자, 우리 갑신정변 다음에 다시 한번 잘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화파는 개화파 대 개화파가 온건 개화파와 또 급진 개화파로 나눠졌다. 앞으로 많은 조선의 아주 큰 사건을 예고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